눈썹의 처짐, 눈 근육의 처짐, 피부의 처짐이 자연스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안검 수술과 그리고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안검 수술을 보통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피부 자체가 처지니까 피부의 처짐에 대한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안검 수술은 결국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피부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만큼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눈썹 아래에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끌어올리는 눈썹하 거상술 수술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눈썹의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진 피부만큼 절개를 해서 끌어올리는 수술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종의 쌍꺼풀 수술과 거의 비슷한 수술이죠.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진 피부만큼 절개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상안검 수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오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대신에 저는 인상이 세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결국에 내가 인상이 세 보이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왜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20대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과 50대, 60대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 이유는 눈썹의 처짐, 눈 근육의 처짐, 피부의 처짐이 20대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20대나 10대들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엷은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라인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이 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인상이 세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안검 수술은 본인의 쌍꺼풀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인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쌍꺼풀 라인 그리고 처진 피부를 되돌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주름의 처짐이 꽤 심하죠. 그런데 이제 안쪽 부분은 보시다시피 쌍꺼풀 라인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눈썹 밑에서 늘어진 피부만큼 절개를 해준 눈썹하 거상술을 통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쌍꺼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죠.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서 피부를 절개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눈썹하 거상술과 함께 쌍꺼풀 라인 쪽으로는 우리가 비절개 방법이라 그러죠. 일명 찝는다고 표현을 하죠. 실만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10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상안검 수술을 하게 결정되는 40대, 50대 이상의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노화가 온다는 건데요. 이 노화가 올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눈썹 자체가 처집니다. 그러니까 눈썹 자체가 처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간의 주름이 깊어지고요. 이 콧등 주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눈썹 자체가 처지면 상대적으로 이 눈 자체도 훨씬 더부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피부 처짐 자체가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안검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눈썹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썹만 개선이 돼도 쌍꺼풀이 있는 눈 자체가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야 될 부분은 눈썹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눈썹 자체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을 끌어올리는 이마 내시경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요. 자, 눈썹 이마 내시경이란 수술은 처져 있는 눈썹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방법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부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발 안쪽 부분에 3군데의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남는 흉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안쪽에 미간에 주름을 지는 근육이나 아니면 처진 눈썹을 끌어올린 다음에 고정을 해야겠죠. 피부를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 고정을 시켜주는 물질이 보통 저는 엔도타인이란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엔도타인은 뭐냐? 피부 조직을 업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의료 재료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약청은 물론이고요. FDA 승인을 받은 굉장히 안정적인 흡수 제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요. 보통은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겉으로 남는 실밥은 없겠죠. 대신에 이제 모발 안쪽에 우리가 내시경이 들어갔던 부분에는 실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복 기간은 보통 저는 1주에서 2주 정도는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붓기가 있는 편인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1주 정도의 회복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마 거상술을 꼭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눈을 수술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눈썹입니다. 눈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썹 자체가 처져 있는데 아무리 이 아래에서 뭐 상안검 수술하건 쌍꺼풀 수술을 하건 오히려 더 답답한 얼굴이 돼 보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눈썹 위치를 정확하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내가 이마 거상술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상안검 수술이 효과적일지, 기본적인 쌍꺼풀 수술처럼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각 개인별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안검 수술의 방법이고요. 이 수술의 방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강하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하다. 자, 2번째는 상안검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눈썹이다. 눈썹의 위치에 따라서 상안검 수술의 플랜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의 위치를 꼭 확인하자. 그리고 눈썹을 올리는 수술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 자체가 경미하게 처진 경우, 다시 재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가거나 피부가 처집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